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주식시장이 상당히 고평가됐다는 발언을 하면서 매그니피션트 7 나스닥 지수가 크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보시죠. 자, 다우지수 0.19%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215.50포인트. S&P 500 지수도 0.5% 하락 마감했죠. 자, 하루 전은 전약 후강이었는데 어제는 전강 후약의 약세. 그 원인은 두 가지였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평가된 것 같다. 이렇게 경제전망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규모 자금 투자하기로 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면서 이런 이제 대형 기술주, 특히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근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매부를 한번 볼까요? 자, 엔비디아 하루 전에는 주가가 뭐 상당히 좀 좋았었죠. 지금 이제 차트 보고 계십니다만 먼저 나스닥 지수 찾습니다. 자, 오늘 0.95% 하락했습니다만 아직 뭐 정배열 이 상승 추세를 깨트린 건 아닙니다. 깨트린 건 아니죠. 자, 보시죠. 다만 이제 이 21선 단기간에 이제 주가 상승하면서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 조정, 이격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 주식, 특히 이제 엔비디아 시간의 거래를 보게 되면요, 그렇게 뭐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본장에서는 이제 2.82% 하락하면서 차트가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죠. 차트도 이제 차트도 엔비디아 차트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엔비디아 차트 보면은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하루 전에 4.46% 급등했다가 3.4% 가까이 급등했다가 오늘은 또 이런 모습이었죠. 추세를 좀 깨트린 거 아니고 시간에서 뭐 하락폭이 뭐 크게 나오는 건 아니다. 뭐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 견인 부분은 뭐 트럼프 대통령 역할이 상당히 좀 컸다. 그러나 파월 의장과의 대립 각이 계속 이제 파월 연준 의장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블룸버그 의견도 좀 보게 되면 데이비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좀 이런 얘기를 좀 했죠. 자, 파월 이제 이 데이비드 러셀이라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그 백악관과 백악관이니까 이제 대립의 날을 세우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또 굴복하기도 싫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파월 연준 의장은 그 매파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건 또 아니고 다만 이제 공격적인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신의 좀 의견을 좀 내보이고 싶은 겁니다. 여튼간에 이 헤드라인 보게 되면 매그니피션트 7으로 이제 구성된 주가가 한 1.5%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장 마감 후에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실적은 상당히 좀 좋죠. 특히 다음 분기 전망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 좀 볼까요? 추석 연휴와 3분기 어닝 시즌이 대비하고 있죠. 참고로 이제 9월 25일 내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모닝 브리핑은 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 제롬 파월 연준의 주가, 증시가 상당히 좀 고평가됐다. 이 발언에 이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고, 일단 최근 뭐 나스닥 지수가 0.95%는 뭐 하락폭이 좀 큽니다. 그러나 올선은 깨트린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후에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파월 의장은 이제 10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할지에 대한 힌트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죠.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 정책 입안자들이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함에 따라 앞으로 좀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마이크론을 보시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력한 AI 수요에 의해서 강력한 전망을 좀 내놨죠. 1분기, 그러니까 다음 분기 매출은 1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119억 달러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3.75 달러, 예상은 3.05였는데요. 시간에 4%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주춤하죠. 잠깐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나스닥 종목 중에서 이제 쭉 보면요. 여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본장에서는 1% 정도 이렇게 상승 마감했는데, 자,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1.73% 상승하고 1.9% 상승하고 있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다는 거.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또 장 후반에 3% 넘게 오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랄지 SK 하이닉스랄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는 계속 훈풍이 좀 불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오늘 이 소식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가 차익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할지 꼼꼼히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걸로 볼까요? 이제 S&P 500 맵을 한번 잠깐 보기에 앞서서 요걸 보시죠. 왜 미국 증시를 이렇게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까? 네, 미국이 기침한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는 몸져 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파월 의장의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다. 물론 시장에 미친 영향이 나스닥 지수를 한 1% 가까이 끌어내렸고 주요 기술주들을 하락으로 좀 이끌었는데 오늘 이유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회성이냐 아니면 이제 이게 영향을 주면서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미국 증시를 단기 조정으로 좀 이끌 것인가 중요한 변곡점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 지금부터는 보시죠. 자, 먼저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은 뭐 추세를 깨고 뭐 이탈한 건 없죠. 자, 그러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약간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애플 거의 뭐 사상 최고가 가까이 올랐다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죠.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 아마존 3%, 아마존 하락폭이 좀 크네요. 아마존 하락폭이. 그다음에 메타 3거래일 연속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역시 뭐 상승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테스트할 위치에 있습니다. 브로드컴 21선까지 좀 조정,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 갭 상승 초기 시점까지 좀 밀려 있습니다. 알파벳 좀 뭐 쉬어가는 흐름이죠. 여전히 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 자, 테슬라 1.93% 하락했네요. 테슬라 역시 테슬라 최근 이제 단기 급등에 따라서 이격은 좀 벌어져 있죠. 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1.8% 올랐습니다. ASML 반도체 관련주 뭐 엄청난 상승 이어지고 있죠. AMD 주가 AMD는 뭐 그다지 오름폭이 좀 적고 오라클 주가 보겠습니다. 오라클이 오늘 어제 오픈 AI 관련 이슈로 6% 넘게 올랐다가 오늘은 또 4.36% 하락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오락내락 좀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흐름상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변동성에 좀 노출되어 가는 모습이라 이렇게 좀 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이 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하루짜리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이런 이제 매그니피션트 세븐 빅테크로 하여금 차익 매물을 출회시키려고 할 것인가. 장 마감 후에 발표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AI 수요가 좀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오늘 하락했던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세를 이끌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TSMC 주가, 대만의 TSMC랄지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주가의 주가 흐름을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된다. 매그니피션 세븐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산업재랄지 뭐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게 이제 일시적으로 좀 오르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내 증시는 전체적인 흐름 볼까요? 수급 보면은 어제 외국인 순매수, 반면에 개인과 기관 순매도, 코스닥 시장은 이틀째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를 보였습니다. 어제 순매수 종목군들 볼까요? 로보티즈, 코스닥에서는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어제도 이제 일부 종목 위주로 좀 보여줬죠. 로보티즈, 그다음에 코롱 티슈진, 우리기술, 에이프릴 바이오, 올릭스. 반면에 이제 파마 리서치는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순매수, 최근 기관이 계속적으로 순매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기관은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 팔고 뭐 삼성전자 사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오스코텍, 코롱 티슈진 개별 종목 위주의 장이 좀 나왔고요. 코스피는 이제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160억 순매수 보였고, 그 뒤를 셀트리온도 어제 주가가 좀 좋았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기관은 SK하이닉스를 746억지 순매수 보였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양매수 보였네요. 어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 셀트리온, 이런 종목이었죠. 거래소는요. 다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좀 변동성이 좀, 그러니까 종목들이 개별 좀 재료를 지닌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오픈 AI 투자, 이런 소식이 여전히 반도체에게 훈풍이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 테크잉이랄지 이런 종목들 올랐고, 이 셀트리온은 이제 일라일리 미국 생산 공장을 인수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급등했고요. 헬스케어 관련주 여전히 순환매입니다. 어제는 코롱 티슈진이랄지 큐리옥소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 상승세가 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동 가능성, 남북 경협주 조금 올랐겠죠. 종목 장세, 이런 흐름인데 계속 이 기사가 오늘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다. 주가가 상당히 좀 고평가다. 이런 반응했죠. 페어리, 영어로는 이제 페어리 하일리 밸류드, 이런 표현을 썼네요. 쭉 관련된. 그래서 이제 그가 빠르게 올랐다는 인식 속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진 상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 계속 이런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니피션트 세븐 종목군들이 계속 주가를 견인할지, 아니면은 많이 올랐다는 그런 발언에 차익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지금부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모닝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